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보수 우파 세력에게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했어요.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크게 열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통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당론인 탄핵안 통과 반대를 거부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의원들이 12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그것도 내란죄라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수 우파 세력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 우파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이번 그 탄핵이 많이 다르다, 상황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내란죄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당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보나마나 그 반대 진영에서는 야, 내란죄 대통령 만든 너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니들은 자숙하고 있어라, 이렇게 비난하고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짤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반전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뭔가 반전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 봤는데요.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집회 참석 인원들로 가득 찼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았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당시 집회 모습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광화문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광화문 집회 말고도 윤 대통령의 12.12 담화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는 의지, 반 이재명이라는 점에선 보수 우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숫자는 팩트이고 이런 팩트를 언론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도 엄청난 보수 우파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그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게 되고요. 이후 문재인 정권은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정권을 잃었습니다. 5년 전 집회만큼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5년 전 집회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14일 집회는
탄핵 정국에서 계속 밀리기만 했던 보수 우파 세력에게 반전의 기회를 준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참석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다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확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바뀐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핵 정국 향방은 광화문 집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과 지난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반대하는 보수 우파 세력이 모두 광화문으로 몰려 나온다면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보수 우파 붕괴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는 보수 우파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 그걸 막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감사합니다.